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은 이거에 대한 답은 끝나고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면은 통일이 언제 시작됐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통일 언제 시작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통일 언제 시작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유튜브에 이런 게 떴는데 보신 분 계세요? 네, 혹시 영상 말고 그냥 이 화면이라도 보신 분이 계신 분? 네, 화면, 그쵸. 이게 BBC에서 올렸는데 엄청 많이 떴어요. 혹시 영상도 보신 분 계세요? 영상은 정말 영상 보셨어요. 선생님 영상 보셨고, 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에 막 그 침착맨 나오다가 막 인터파 크다 막 요즘 광고 하다가 갑자기 BBC 뜨고 막 그래서 저도 이게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봤거든요.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요? 혹시 여기 조그만 데 보이시나요? 이곳에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북한 주민들 그리고 이곳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북한 주민과의 내부 인터뷰, BBC에서 이제 비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짧게 써 있는데 한 20분 좀 안 되나? 몇 분이었죠? 한 20분 정도 되는데 내용이 이제 북한 주민 3명을 만나가지고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그 편지를 계속 주고받은 내용들을 BBC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 인터뷰는 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 되게 기아와 그 가뭄이 되게 심하대요. 그 기근.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한 5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 가족은 엄마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아이 2명이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엄마랑 아이 둘까지 셋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원래 그 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에 가서 물물 교환도 하고 쌀을 얻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국경이 폐쇄가 되고 김정은이 통치를 하면서 더 강력한 그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탈북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중국에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물물 교환도 할 수 없으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접경지대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걸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누워가지고 오징어 땅콩 구운 김맛하고 지난주에 그 햄버거 간식으로 받았던 제로 콜라를 마시면서 원래 이거 보면서 마신 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다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뭐 볼까 하다가 좀 배고프네 그래서 밤에 오징어 땅콩 먹고 있다가 그냥 별 마음 없이 이게 떠가지고 그래 이번 주에 이 통일 선교주간 이게 발표도 하는데 이걸 한번 볼까 하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징어 땅콩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다 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반된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한 끼만 굶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부터 들을 때 여러분들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잠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어떤 걸 전공했다고 했죠? 북한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 고등학생 친구들은 많이 봤을 것도 같은데 대학 학과별 공감 멘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국어국문학과 네 자기소개서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제발. 왜냐면 친구들이 맨날 자기소개서 써달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미술학과 제발 초상화 좀 그려달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 그림 잘 그리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컴퓨터 조립 잘하냐? 이런 거. 나 에러 났어 포맷해줘. 막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있죠. 컴퓨터 기사님 부르면 안 돼. 그리고 심리학과 내가 뭔 생각하는지 맞춰봐. 막 이런 거니까 지금 애인이랑 싸우면 둘이 풀어.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대학교 학과별 공감 멘트.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학과 예수님은 언제 오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올게 다시 올게 약속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언제 오셔? 예수님 언제 오시죠? 이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물어보면 돼요. 신학가니까. 그렇죠? 저는 잘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아무튼 근데 저희가 북한학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무튼 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통일은 언제 돼? 김정은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통일은 언제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2년 동안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답을 못 찾고 졸업을 했습니다. 논문도 쓰고 다 졸업을 했는데 통일은 언제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아는 어떤 분이 북한학을 또 했다니 이게 또 특이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좀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다가 한번 써볼게요 해서 글을 쭉쭉쭉쭉 썼는데 그 글을 쓰는 한 7개월 정도 글을 썼거든요. 제가 7편의 글을 썼는데 7개월 동안 저는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찾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네, 6개는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네, 오늘 한 개만. 왜냐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통일은 언제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 통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통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남과 북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는 거. 예, 굉장히 오늘 제가 할 내용 중에 일부분을 답하셨어요. 혹시 우리 통일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통일은 통일이다. 그렇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통일은 통일이다. 그렇죠. 통일은 통일이죠. 예,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답변이 달라요. 통일이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한다. 통일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정말로 통일입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게 통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통일이 여기에 한 50명 있는데 다 다를 거예요. 만 50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서 그냥 딱 찾아보면은 통일이라는 거는 그냥 명사로서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이나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어떤 조직이죠. 그리고 어떤 체계 아래로 모여서 한 개로 만드는 약간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그렇죠? 근데 통일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너무 어려워지고, 통일을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한다, 뭐 이런 것 통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든 것처럼 뭐 지금으로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원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죠. 네, 뭐 같이 악수를 하고 사진 찍고 오늘부터 통일입니다, 땅땅땅 하고 뭐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일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남과 북은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북조선이 아니라 뭐 북한 이름도 까먹었네요.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북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또 국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한반도라고 할게요. 한반도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대한민국이란 이름 없어지고 뭐 우리가 북한이라 부르는 북조선인민공화국도 다 없어졌다 칠게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통일일까요? 한반도 말고 한반도.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딱 생겼어요. 근데 맨날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 욕하고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 욕하고, 제가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 같이 얘기했을 때 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통일이요? 저는 통일이 되면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또 있었어요. 네. 통일은 남한한테 너무 손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찬양팀 사전 모임을 할 때 그랬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정말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 싫어하고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 싫어하고 그러면 정말 통일일까? 그게 진정한 통일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약간 이런 겁니다. 어떻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통일은 땡땡땡가 아니다. 통일은 땡땡이다. 이런 겁니다. 답은 뭐라고요? 아바타가 아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통일은 아바타가 아니다. 통일은 가장이다. 가정이다. 네, 뭔가 과제이다. 와, 비슷했어요. 제가 생각한 답은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영상을 끝까지 영상이 아니죠.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나옵니다. 네, 이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가지의 어떤 단계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건데 읊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1번은 접촉의 확대, 2번은 관계 정상화, 3번은 관계 제도화, 4번은 상호 의존 심화, 5번은 공동체 구축, 6번은 제도적 통합, 7번은 통일이라고 있는데 말은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했고 아기도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7년을 했어요. 저는. 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통일보다. 취향 저격. 알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통일 이야기 다 빼고 연애 이야기가 더 궁금하죠? 많이 또 그렇게 궁금하진 않네. 네, 아무튼 첫 번째는 제가 썸 타는 기간이 있었어요. 썸 타는, 제가 22살 때, 저희 아내는 20살 때 썸을 탔습니다. 네, 청소년부 교사 하다가, 이러라고 시킨 교사가 아닐 텐데 아무튼 썸을 탔어요. 그러다가 사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귀자. 네, 사귀자.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네, 그 내에서 사귀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만나는 동안 연애 규칙 같은 걸 정했어요. 아침에는 꼭 연락을 하기, 그리고 좀 몇 년 더 사귄 다음에 우리 연애 통장을 만들어서 월 한 뭐 3만 원씩 5만 원씩 모아서 좀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자.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4, 5년쯤 만나니까 이제 저희 아내 없이는 안 된다는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꼭 전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에게. 네. 이노쌤이 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너 없이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부터는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실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 아무튼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런 관계가 약간 통일하고 약간 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을 생각해보면 이건 1990년대 사진이거든요. 이때 남북이 같이 체육 어떤 행사를 한다고 남북의 그 관련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로 따져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썸을 타는 거죠,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2000년 6월 15일에 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제 고 김정일 원수 수석인가 아무튼 이렇게 만나가지고 남과 북이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면서 나아갑시다라고 어떤 6.15 공동 선언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성공단도 만들어지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개성공단 터졌어요.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뭐 폭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지만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가 일로 가버린 것 같은 거예요. 거의 지금 가지를 못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일은 아바타가 아니다. 통일은 과제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약간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걸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찾은 답 중에 하나가 답을 찾을 때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을 나가는 거잖아요. 출애굽은 도대체 언제 시작됐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뭐 학자마다 이거 성경마다도 다 루트는 되게 다르긴 한데 그냥 일단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언제 시작됐을까 했을 때 출애굽은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나 가서야 애굽을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 써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람셋이 여기거든요. 네. 그리고 숫곳이 여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의 뭔가 문자적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뺑뺑뺑뺑 40년 돌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루트죠. 그래서 출애굽은 출애굽기를 쫙 읽고 12장에 가서야 출애굽이 뭔가 시작이 됐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출애굽 못 보신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스포일러까지는 아니지만 이집트 왕자는 1장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어떤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고통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강물에 모세를 이제 흘려 보내죠. 그리고 이제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집트 사람처럼 뭔가 자랐는데 이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이제 죽여가지고 도망치죠. 도망치다가 이제 광야를 갔는데 거기서 이게 뭐죠? 떨기나무. 와, 네. 아무튼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이제 너무 신기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제가 아까 12장에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말고 이제 1, 2, 3장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통일은 아바타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통일은 뭐 과제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내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통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통일은 도대체 언제 시작될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그 출애굽기 1, 2, 3장 그리고 12장까지만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답을 찾았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15분 전에 성경 말씀 읽은 거를 제가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작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도 소름이 막 쭉 돋는데 제가 이때 막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때가 뭔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에서 가서야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모세가 정말 어려운 과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계속 우리가 결론을 다 알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을 품게 해준 거는 3장 아주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짧은 15분 정도 되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 마음을 북한에 대한 마음, 어떤 통일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바로 통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통일은 뭐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미 통일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야너두 통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짧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